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평론가이다. 보통 예술 지문에서는 그 예술가가 어떤 이론을 강조했는지만 잘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걸 싫어했느냐 위주로만 이해를 잘해주면 됩니다.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해서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지지했대. 좀 시야가 좁죠? 1940에서 60년대에 걸쳐서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린버그는 1930년대 스탈린과 히틀러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의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불어 그는 근대산업 도시에서의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안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이라고 말하며 아방가르드를 옹호했대요. 근데 원래 아방가르드는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데 미술사에서의 아방가르드는 오히려 사회나 정치의 거리를 두고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네. 되게 좀 모순되는 말이죠. 원래 아방가르드는 앞장서서 변혁을 일으키는 건데 미술에서 아방가르드는 오히려 무관심한 걸 말한대. 그 이유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오히려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보았대요.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미술만의 매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걸 드러내느냐에 관심이 있었대.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이걸 좋아한대.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그림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 그 면의 평면성. 딱 그림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있죠. 그렇게 그려야지만 회화의 독자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대. 그래서 이것에 충실하려면 원근법이나 명암도 없어야 하고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원근법과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과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2차원적 성격을 강조했대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과 거리가 좀 있게 느껴져야 그게 저항이라고 봤기 때문이겠죠.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감정이나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해야 된다고 보았고 회화의 문학에서나 다루질 법한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한 미술이 문화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고 보았대요. 그럼 초현실주의적도 안 좋아하는 거겠지. 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미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거다 라는 거 말고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대요.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 있는데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칸트도 그린버거처럼 형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칸트는 내용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대요.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대요. 이에 대해서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나 색채 등과 결합하여 형식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형식이 강조되는 작품이라고 해서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칸트랑 그린버그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둘 다 형식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서 극찬하고
사실주의 미술, 민속 미술, 일화적 미술 등은 오히려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대요. 사실주의 오히려 안 좋게 봤네.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을 마네에서 시작된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대요. 마지막 문제를 보면 마네랑 폴록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린버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 평론했는데 그는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미술 평론에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린버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려갈게요.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의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인 필연성을 주장을 했다. 라는 거. 하지만 감정의 문제를 간과하고 관람자의 반응을 무시했다는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다 그린버그의 미술 비평에 대한 얘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1번 문제. 사회와 미학에 대해서 그린버그는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술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지. 그린버그가 자본가들의 문화적 영향에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순수 추상 미술을 옹호하는 관점을 마련하는데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한 생각이 바탕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지문을 보면 이 문단에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라는 그 사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거다 라고 강하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겠고 그 다음에 3번 선지 미술은 정치나 사회와 거리를 두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아방가르드와 관련해서 이 문단에 거리를 둬야지만 절대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선지 그린버그가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거대한 생면을 제시하는 미술 작업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4문단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극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답이 5번인데 그린버그는 오히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캔버스와 종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린버그와 칸트는 전부 다 형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내용과 형식을 분리될 수 있다고 보았고 독자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다음 4번 예술가의 생각이나 판단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와 무관하게 형식만으로 미적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린버그 이론에 대한 미술 평론가들의 견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요. 회화의 2차원성은 어떤 다른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예술의 유일한 조건으로 모더니즘 회화가 2차원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린버그 이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1번. 2차원 캔버스를 통해 3차원 입체를 구현하는 걸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린버그 입장과 서로 통한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되죠. 어떤 작품이 예술로 인정되는 건 내재적 성질로부터 오는 것인데 예술은 그 예술을 둘러싼 관행과 관습, 전통과 비평과 평론이 얽혀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는 건 그린버그의 주장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2번. 이거는 순수 추상 미술을 가치 있게 평가한 그린버그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이다. 네. 그린버그는 오히려 작품 안에서만 감상을 해야 되지 그것을 둘러싼 외부적인 거는 배제해야 된다고 보았죠. 3번.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고 불리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당대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면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당대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는 그린버그의 관점이. 여기 보면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예술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그린버그의 관점이 그때 지배적 서사로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예술가나 아니면 어떤 작품이 예술로 규정되는 데 있어서 이 그린버그의 관점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죠. 다.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입니다. 캔버스는 행동가가 행동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술에서 중요한 건 평면성을 추구하고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네, 이미 그린버그랑 반대된 견해죠. 캔버스와 예술가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린버그의 단점이 뭐였냐면 관람가의 주관을 배제했다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5번 먼저. 예술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이 달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정답이 4번인데 그린버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예술가가 하면 안 된다고 봤어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자, 그린버그 관점에 입각해야 되는데요. 가는 마네고요. 나는 폴록입니다. 아까 4문단에 보면 이 둘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마네는 평면성을 강조했고 당시 미술 규범을 깨뜨렸거든요. 그리고 플록도 평면성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근법 적용하지 않고 입체가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술 규범을 깨뜨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평면성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원근법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순수 추상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없는 미술이다? 지문을 보면 그린버그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용 없는 작품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린버그는 아니다.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플록이나 마네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버그는 이 작품을 내용이 없는 미술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형식을 통해 내용이 드러난 미술이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3번 마네 다음에 플록이 등장한 건 역사적 발전에 따른 필연이다. 4문단에 보면 5분단에 보면 이게 순수 추상 미술의 필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고 그리고 두 작품 다 그린버그가 좋아했다는 건 서사나 이념 같은 것이 없었을 거고 형식에 집중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얘네 둘 다 평면성을 강조한 작품이기 때문에 캔버스 면이라는 회화의 독자적 매체만 잘 다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 또한 이거를 잘 다루는 작품이어서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거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